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기온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절기백로인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시간 정말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덥다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있고요. 저희가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아시안 게임도 끝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이 바로 아시안 게임 관련 사진이죠. 네,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고 이 휴대폰으로 다 찍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피사체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여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있네요. 네. 이만큼의 좀 관심을 받을 만했죠.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했고 그리고 애원까지 했던 금메달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해단식을 마치고 공항을 나서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말레이시아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8강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재역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결승전 역시 일본을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빡빡한 일정과 무더운 날씨 등 좋지 않은 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선수들의 투혼은 이 대회 내내 이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리며 많은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이번에 이긴 게 처음이었잖아요. 금메달 딴 게 처음이다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번 대회 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우는 모습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대규모 환영 인파가 선수들을 반긴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축구사에서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진한 성적에 따라서 이 공항을 찾는 이들이 부쩍 줄었고 비판의 목소리까지 높아지면서 공항에서 이 선수단 해산을 꺼리는 선수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을 하면서 엿세례를 받고 계란을 투척하는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 엿과 계란 세례 대신에 축하의 함성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팬들은 입국장에 문이 열릴 때마다 함성으로 반겼고 이들 가운데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K리그와 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한 팬들도 있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 역시 팬들의 환대에 대해서 축구를 하면서 처음 우승이다. 이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 있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날 축구 대표팀뿐 아니라 야구 대표팀 역시도 인천공항 통해 귀국하지 않았나요? 네, 이 축구와 야구 모두 일본을 꺾고 우승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동열 감독의 모습인데 뭔가 표정이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밝지 않은 표정이에요. 이번에 참 논란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분명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목에 금메달이 없고요. 그 뒤에 보시면 성 감독 뒤에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표정이 굉장히 어둡게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같은 장소죠. 인천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의 선동열 감독과 김현수 선수가 입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날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 귀국 시점까지는 행보가 좀 비슷했는데 반응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이 야구 대표팀은 금이 환영한 축구 대표팀과는 달리 그 어떤 선수와 코칭 스태프도 금메달을 꺼내지 않았고 기념 촬영도 대부분 선수가 어두운 표정을 한 상태에서 찍혔습니다. 이 주장인 김현수 선수는 공식 인터뷰 때 금메달을 따서 다행스럽지만 이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병역 관련 논란의 핵심인 오지환 선수, 이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대표팀 이 엔트리 선정 때 병역 면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발 때마다 실력 위주로 뽑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병역 혜택 논란, 첫 경기 패배, 이렇게 초반부터 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무기력한 경기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죠. 이 코칭 스태프의 금메달만 따면 된다는 식의 해명이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가 주로 나서는 상대 팀들과 비교를 해서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아시안 게임에 나선 프로 선수들이 제대로 프로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아니다. 이 병역 혜택만 노렸다. 이런 시각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은 더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번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찰 야구단과 상무팀 입단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노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병역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특례 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병역 특례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 위에 올라와 있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더 깊숙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자, 정말 이채롭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예. 과연 누굴까요? 이게 바로 지난 4일 오전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기 전에 이렇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네. 모습입니다. 최 위원장은 역대 인권위원장 중 첫 여성이자 비법률가 출신인데요. 과거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하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장면이 특히 많은 눈길을 끌었던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영애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 운영위를 가까스로 또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정들과 좀 얽혔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운영위는 당초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보고서 채택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여야 간 이견 탓에 보고서 채택을 미뤘습니다. 결국 국회 운영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야 운영위원들은 이날도 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30분 넘게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은 이 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던 겁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적격 의견을 개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최영애 신임 국가위원장 지난 5일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는데요. 취임사를 통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의장석에 서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월이니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이 사진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고 이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자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장이 100일 동안 협치의 시간을 보내주길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무색하게 당일날 10분 만에 이렇게 중단이 되기도 하면서 과연 이 100일을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예. 쓰잖아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규제 개혁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은 이날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낭독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난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이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 개혁 입법 실패에 대해 야당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한국당 의석에서 의장이 청와대의 하수인이냐 이런 불만 섞인 고성과 소음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앞날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입법안 처리뿐 아니라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꼭 현실로 실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교섭단체 중에 한 것이죠. 바른미래당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수장으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까지 여의도에 올드보이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령으로 따지면 올드보이가 맞는데 이들 모두 지난 시절 국무총리, 당대표, 장관, 도지사 이렇게 정관계에서 이 다양한 역할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은 말 그대로 역전 노장이니만큼 그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의도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경륜과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협치 대신에 오히려 더 좀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 당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제각각인데다가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이들이 바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장 손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과 아직도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한국당이라는 수구적 거대 양당이 한국 의회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하에서 이 새롭게 형성된 여야 대표 체제 간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협치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수북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당내 화학적 통합일 텐데요. 당 출범 6개월이 흘렀지만 주요 국면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가 과연 이번에는 결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함께해왔던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 이번 주에 문을 닫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3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추모객을 맞이하는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세월호 참사 초기 이 수습의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자리한 이 합동 분향소, 시민들의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선체 인양과 해저면 수색이 끝나면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진도 군민과 약속을 했고 결국 약속이 지켜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5개월, 그리고 팽목항에 분향소를 세운 지 3년 8개월 만에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추모객과 고별을 했습니다. 네, 이 분향소를 정리하는 유가족들의 심정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렇죠. 유가족 30여 명은 지난 마지막 날인 이날 3일이죠. 오후 6시부터 이 팽목항 분향소에서 마지막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한 후 일부 유가족이 먼저 챙겨간 사진을 제외한
다른 희생자의 사진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참사 당시의 학급 순서대로 분향소 밖으로 옮겼는데요. 이 상자에 담긴 희생자의 사진은 가족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거나 안산에 자리한 4.16 기억 저장소에 보존된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사진이 옮겨지는 동안 흘러내리는 눈물을 말없이 손으로 훔쳐내고 멍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비어가는 분향소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추목항 세월호 분향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미뤘던 걸음을 옮긴 추모객의 방문도 종일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추모객들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방명록에 남긴 후 빛바랜 노란 리본을 어루만지면서 팽목항 분향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죠. 네. 참 이분도 좀 많은 자리에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셨는데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등을 촉구하면서 빗속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날부터 9월 한 달 동안 외교부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 할머니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위를 이어가다가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사히 신문 특파원에게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라는 이야기를 늙은 김복동이가 하더라고 이 신문에 내서 이 아베 총리 귀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김복동 할머니가 최근 암으로 투병 중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인 시위까지 나오신 걸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신가를 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말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김 할머니 이날 얄궂게 이 장대비까지 내리면서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직접 길거리로 나선 셈입니다. 이 김 할머니는 빗속에서 30여 분 동안 외교부 청사 앞을 꿋꿋이 지켜 이 많은 이들을 수경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는데요. 이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10억엔을 반환하고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재단의 기능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이 발족 2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정부가 재단의 존치와 해산 사이에서 결단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역시나 이번엔 일본으로 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인데요. 뭔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사진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도쿄에서 지난 3일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위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위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모든 자위대원들이 강한 긍지를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자위대가 헌법에 규정된 전력 보유 불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먼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그 다음 전력 보유 불가 조항을 삭제해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겁니다. 네, 사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상황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몰이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20일 투 개표가 실시되는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의원과 당원 투표로 진행됩니다. 아베 총리는 벌써 의원 표 중에는 한 70%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이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범식에서 앞으로
3년 인생을 걸고 아이들 세대에 자부심 있는 일본을 넘겨주기 위해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과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단결하는 게 자민당의 장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판 여론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그런 오만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총재 선거 이후에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선거의 쟁점은 역시 전쟁 가능국 야욕이 담긴 개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